이제 김관욱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장희찬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그 코로나19 속보 소식은 앞에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근데 관련돼서 조금 논란이 될 만한 정치권의 언어,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서울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원인을 두고 지난 8월 광화문 집회 여파다,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현재까지 이제 동선을 조사한 결과 이제 헬로윈데이나 지난 주말 도심 집회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8.15와 그때 많이 발생했을 때 아마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종 감염을 시켜놓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그다음에 다발성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서울시가 밝힌 저 코로나19 여파 이유가 8.15 집회였다. 이 얘기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민주노총도 얼마 전에 도심 집회를 했고 그 이전에는 10월 말에 할로윈데이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놀러 나갔던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8.15 집회만 꼽은 것은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 혹시 지난 할로윈 때 이태원 사진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영상으로 봤었습니다. 네. 정말 이 물샐 틈 찾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주말마다, 최근이 아니죠. 사실 지난 9월, 10월 가을에 날씨가 한창 좋을 때 놀이공원 사진들도 언론사에서 많이 보도를 했는데 입장을 기다리는 인파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지금의 어떤 이 3차 대유행 조짐이 단순히 특정 집회의 영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전문가가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발언으로 벌써 국민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게 맞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건 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책임자가 보다 명확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데이터 없이 어떤 추측에 의거해서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국민을 둘러 나누어서 갈라치게 할 수 있는 저는 대단히 잘못된 브리핑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예를 들었던 할로윈의 이태원이나 주말마다 인파가 몰리는 놀이공원뿐만이 아니라도 최근에는 사실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경계감이 느슨해지면서 식당마다 또는 뭐 술집이나 유흥업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을 정치적으로 둘러 나누는 발언, 과연 득이 무엇인가? 결과적으로는 이 방역 실패의 책임을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브리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각계 관련된 전문가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8.15 집회 뒤 대략 20차 감염이 벌어졌다는 것, 역학조사 흐름을 보여줄 수 없다면 궤변이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이런 입장 발표 궤변일 수 있다. 또 김탁 교수는 거리두기 약화되면 확진자가 급증하는데 석 달 전 집회가 원인? 그건 근거가 부족하고 부적절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박유미 시민건강국장도 이 브리핑 내용 중에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사실 담당 부처는 질병청이잖아요. 질병청의 어떤 공식 입장이라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 건강국장이라는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서 우리가 이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8.15 집회가 지금의 어떤 3차 대유행의 어떤 직접적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 역학관계가 그 다음부터 3개월 동안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이제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없고 잔종 감염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만 써서 그것의 어떤 이 추측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사실 매우 부적절하고, 그 차후에 또 그것이 이제 오해다 뭐 이렇게 또 해명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뭐 서울시의 어떤 일부 국장이 잘못된 언급을 했다, 뭐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어찌됐든 코로나 3차 대유행은 시작이 됐고, 또 이제 집단 감염이 노량진 임용준비학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어제가 시험이었는데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 없었다고 해요, 확진자들이. 근데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들도 시험은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 임용고시와 수능의 어떤 확진자 시험 응시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요. 네.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에 한 번 그리고 해당 응시자가 그 응모한 지역에서만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준비가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확진자 67명에 대해서 아예 응시 배제가 되면서 이분들은 사실 1년 또 길게는 몇 년을 이 시험만 준비했는데 그렇죠. 당국의 대처가 좀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니냐. 네. 이분들에게 내년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구제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비단 임용고시생분들뿐만 아니라 비슷한 또래의 취준생들 사이에서 상당한 여론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 같고요. 수능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예를 들면 이 수능의 별도 응시장으로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네. 그 이동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마주치지 않는 교통수단까지 응시생이 직접 보건당국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응시가 가능한 부분인데 왜 수능에서 가능한 조치가 임용고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게 방역당국의 대처 미비, 이같이 어떤 집단 감염이 노량진 같은 학원에서 발생할 걸 예상하지 못해서 67명에 대해서 시험 배제 결정을 내렸다면 이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적극적인 당국의 구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방역이냐 경제냐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방역이냐 또는 한 사람의 인생에 걸린 선택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국민 전체를 위해서 방역을 중시하는 것은 맞지만 개개인의 어떤 자유나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최대한 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확진 수험생은 입원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를 알리고 그리고 장시간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도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다시 논란이 된 어떤 정치인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우리 백신과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 이인영 장관이 이 백신 북한과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를 극복하여 한반도의 생명 안전 공동체의 초석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된다면 서로 나눔과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에는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진단과 치료, 예방과 연구, 그리고 백신의 개발과 생산까지 포괄하는 호혜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인영 장관 발언은 알겠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하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는데 지금 이만큼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은 또 원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저는 일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까 김윤수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죠. 그 얘기 맞아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제 마스크가 올 초에는 굉장히 품귀 현상이었는데 지금 마스크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마스크 업자들이 과잉 생산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럼 남아있는 마스크를 정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북한에 마스크가 없으면 저는 보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여유가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마스크 싸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쌀이 남아돈다. 보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군량미로만 전용을 안 한다고 하면. 근데 백신 있습니까? 장관님 가지고 계세요? 네, 없습니다. 아이고, 네. 없어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죠. 지금 우리 국민 백신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하는 거 일상 이제 들어갔다고 하고 외국에서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 일본만 해도 몇 억, 1억 개 무슨 선구매 계약했다는데 우리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파이자나 모더나나 나와도 미국에 다 깔고 유럽에 다 깔면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 백신 맞으려면 언제 맞을지도 몰라요. 빨리 내년 상반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백신을 나누면 좋다. 성직자 하세요. 그럼 장관하지 마시고요. 현실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발언은 그래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개인 그러세요. 의견으로 네. 저희가 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빠르면 오늘 오후에 결정된 2단계 격상 여부는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